고단자 논술을 준비하시는 응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기원입니다. 그동안 고단자 심사를 준비하시던 많은 응심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던 분야가 논술로 이에 대한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이렇게 고단자 논술 작성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논술 작성 기본 지침입니다. 일반적인 지침에서 먼저 태권도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논술의 주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진 논술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논술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작성자만의 생각을 나열하기보다는 먼저 타당한 근거를 제시 후 작성자의 생각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장을 펴나갈 때는 먼저 반론을 극복한 다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단을 나눠야 하며 문단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어야 합니다. 심사를 하다 보면 문단과 문장이 나눠져 있지 않아 읽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앞뒤의 문단이 연결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가 읽었을 때 잘 읽혀야만 다른 사람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의 논제에 명확히 부합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논제와 내용이 맞지 않거나 앞서 제시한 내용과 관계없는 결론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발표된 연구를 제출하면 표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작성 지침입니다. 원고는 논술 표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논술의 부제는 순차적인 일련 번호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국기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술 예시문을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표시에는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 작성 시에는 간결체로 작성 바랍니다. 한 문장이 너무 길거나 말하는 것처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한글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괄호를 이용해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닝 하면 가로 열고 트레이닝을 영어로 표기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 직접 인용하거나 재인용한 문헌에 대해 발행 연도와 함께 괄호 속에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창작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표절로 간주되어 인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용률은 최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불합격 주요사항에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논술 불합격 주요사항입니다. 먼저 논제와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산업에 관한 주제인데 태권도 교육 관련만을 작성하는 등 주제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논리 전개가 부자연스럽거나 결론이 부적합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서론과 본론, 결론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때 등입니다. 다음으로 논술 형식이 불성실할 경우입니다. 오탈자가 너무 많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었을 때, 그리고 내용을 읽기 어려울 때 등입니다. 다음으로 분량 미달입니다. 원고 작성 지침에서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10장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장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10장이라도 줄 간격을 넓히거나 상하 좌우 여백을 조절하여 한 장당 700자 이상, 총 7000자가 되지 않을 때는 분량 미달로 간주합니다. 다음으로 직접 인용하거나 재인용한 문헌인데도 불구하고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및 인용률이 50%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남의 자료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은 표절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기존 논술, 인터넷 논술 등 내용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표절의 기준은 6개의 단어가 연속하여 같으면 표절로 간주합니다. 기존에 제출된 논술과 유사하거나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정 없이 사용한 경우도 표절입니다. 평가하다 보면 레포트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변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술평가위원들은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을 검사하는데 카피킬러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자료는 물론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도 검토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한 자료를 사용한 경우 모두 표절로 처리됩니다. 응심자는 카피킬러 사이트에서 본인 자료의 인용률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은 제출된 자료와 함께 검증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인 이상 동일 논술 경우입니다.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함께 검증하기에 동일 논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활동 경력 등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논술평가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 즉 원본이 아닌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는 이메일로 직접 제출하기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기타 일반 지침, 원고 작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 중 내용 표절, 동일 논술, 복사 등의 경우는 불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 업무 방해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고단자 논술 작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